삼성전자 목표가 하향 조정 레포트가 결국에는 나오네요. 네, 전체적으로 또 목표가 하향 조정 레포트가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나타낼지 지금 동시효과 구간에서 보여주고 있는 시그널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양쪽 지수는 보합권 정도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 미국 증시 대비로는 나은 흐름이기는 한데 과연 본장 시작할 때까지 이런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좀 모호하죠.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 종가와 비슷한 수준 0.02%에 제한된 하락입니다. 그래서 2382.36포인트 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밀리게 되면 4거래일 연속된 하락입니다. 포인트로 한 1포인트 정도 약간 밀릴 것 같은데 이 월 저점이 2365포인트 이것도 장중 기준이고요. 종가 기준으로는 약간 더 높게 나타나기는 합니다. 과연 월 저점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2370선 라인대가 월저점이거든요. 과연 오늘 장에서 테스트 어떻게 좀 나타날지 지금 동시효과 구간인데 또 상승불이 들어오기는 하네요. 왔다 갔다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파란불 정도 0.15% 1.14포인트 밀려 내려가면서 768.90포인트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오늘 밀리게 되면은 4거래일 연속된 하락이고요. 월저점을 새로 쓸지 여부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다음 종목별로의 흐름,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은 상태로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트레이딩은 그래도 가능하다. 이슈에 반응하는 중소형주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오늘도 대체적으로 그룹핑이 되기보다는 이런 개별 종목군들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개별주 가운데서 가장 강한 갭상승 출발 대기 종목이 태경 BK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지난주에도 연속해서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띄기도 했습니다.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나왔네요. 2차전지 후발주자로 분류되는 종목군들이 최근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2차전지 음극재의 이 필수 소재라고 합니다. 코크스라는 게 있는데 이걸 독점적으로 만드는 업체라고 하네요. 이렇게 하나둘씩 새롭게 알려진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요즘 시장에서 상당히 좀 강하게 반응이 나옵니다. 오늘장 16%의 갭상승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코플라스틱도 갭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현대차 조지아 공장 수혜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이 종목이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9월 19일) 월요일 국내 증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번 주는 FOMC 전과 후로 나뉠 것이다. 대체적인 의견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 수요일,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에 공개가 되고요. 따라서 중반과 초반과 중반 그리고 후반 이렇게 흐름이 갈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 초반에는 아무래도 FOMC 그늘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다소 좀 관망하자, 조심하자 이런 의견들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이고요. 오늘 장 일정으로 봤을 때는 일본 증시가 좀 휴정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 제약 바이오 쪽에 오늘 밤부터 유럽의 당뇨 학회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 정도 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장 시작했습니다. 양시장 지수 보시죠. 강보합이네요. 양쪽 지수가 0.2% 정도 강보합권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지난주 후반에 별로 안 좋았고 게다가 현재 미국의 야간 선물 쪽이 강보합이긴 한데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데 우리 증시는 약간 0.2% 정도 고르게 반등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좀 밀려서일까요? 현재 코스피 지수 보겠습니다. 0.25% 플러스권, 그래서 2388.01포인트 기록합니다. 4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에 쐐기를 박을 수 있을 것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강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0.2%, 0.3% 상승권 흐름이고요.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0.3% 플러스권입니다. 그래서 772.45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2.41포인트 전거래일 대비로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양시장 나란히 3거래일 만에 소폭의 상승권 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급주차별 동향인데요. 외국인이 계속 팝니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 되겠고 개인과 기관이 나란히 물량 소화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보시면은요, 외국인들 매도 물량이 225억 원입니다. 4거래일 연속 코스피에서 순매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 쪽 118억 원, 기관 쪽에서 104억 원의 매수 대응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포지션 동일하고요.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소화하는 모습, 기관이 관망세입니다. 외국인 121억 원 팔면서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4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116억 원의 순매수, 기관이 6억 원 정도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물 쪽에서도 포지션 동일하네요. 다음은 프로그램 동향 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 거래소는 차익 거래로는 순매수 들어오는데요. 비차익 거래로 매도 물량이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서로 상쇄돼서 80억가량의 제한적인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비차익 거래 중심으로만 물량이 출회돼서요. 근데 꽤 큽니다. 223억 원 정도 프로그램 물량 받아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동향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양쪽 지수가 약간 플러스권 움직임을 나타내서 개수별로는 상승 섹터가 조금 더 많습니다. 반반 정도 돼 보이는데 그래도 상승 섹터가 개수로는 좀 더 많고요. 그럼 가장 선방하고 있는 쪽이 어디냐? 비금속 광물입니다. 업종 지수는 0.47%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 동시효과 구간 체크해드렸던 태경 BK, 물론 사이즈가 작은 종목이기는 한데 현재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몇몇 힘을 보태면서 업종 지수 0.7% 정도의 플러스권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멘트도 좋고요. 히토류도 좋고 비금속 광물 섹터 0.7% 정도의 오름세 띄고 있습니다. 고환율 수혜주로 분류되는 자동차주들 선방해주면서 운송장비 섹터 강보합권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기, 가스, 서비스, 화학순으로 플러스권 움직임을 나타내는데 오늘은 올라도 시원스럽게 오르는 섹터는 없습니다. 1% 넘게 오르는 섹터는 없고요. 다음 하락 섹터 넘어가겠습니다. 페덱스 여파 때문일까요? 운수 창구 안 좋습니다. 해운 섹터 바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업종지수 1% 넘게 밀려납니다. 1.37% 약세권의 흐름 띄고 있고 철강금속, 섬유일보, 건설, 통신순으로 약세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장 시총 상위주들은 반반입니다. 섞여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오긴 나오네요. 지난 금요일에도 강보합권 정도 기록했는데 오늘 증권사에서 쓴소리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주가는 이거를 연속해서 바닥을 잡으려는 시도 나타나는데요. 오늘장 0.7% 정도의 플러스권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반면에 하이닉스는 약보합권 흐름입니다. 2차전지 쪽으로도 희비는 엇갈립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50만 원권 테스트 들어가 있고요.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는 또 플러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은 같은 섹터 다른 시세입니다. 하지만 큰 차이는 없고요. 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에서도 거의 좀 섞여 있는데 눈에 띄는 종목이 하나 있네요. 다른 종목은 1% 미만의 상승과 하락이라면은 지금 카카오 게임즈가 약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우마무스메 관련된 이슈가 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장에서 고스란히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 게임즈가 4% 정도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장에서 하락 종목이 확실히 더 많습니다. 양쪽 지수는 그 사이에 파란불로 돌아서서 장 초반은 보합권 줄다리기 양상, 하락 종목 1200개 이상, 상승 종목은 800개가량, 60%, 6대4 정도의 비율이네요. 6대4의 비율로 하락이 좀 더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0분 동안 특징주 짚어보겠습니다. 10분의 승부사 시작합니다. 그러면 두 분이 보고 있는 종목군 그 시선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일단은 좀 꺾였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원달러 환율이 막판 30분을 놔두고 가파르게 좀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죠. 정부 쪽에서의 구두 개입이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지난 금요일에 이어 오늘까지 꺾이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한 3원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1384원권 기록하고 있네요. 그러면 최현지 전문가님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보고 있는데요. 매도 리포트, 지금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삼성전자 나왔는데, 그거에는 관계없이 오늘 상승을 좀 하고 있어요. 한 0.78% 정도 상승하고 있고, 하이닉스 보면은, 역시, 하이닉스는 지금 약보합권인데요. 지금, 제가 저번 주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5만원 밑을 예상하시는 분들도 지금 상당해요. 그러나 저는 올해 내에는 5만원 밑을 가기는 좀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고, 내년에 대한 전망은 내년에 대해 가봐야 알겠지만은, 5만 5천원 밑으로 빠져도 5만 2, 3천원, 그 정도 가격이 오면은 또 저가면서 또 들어와서 어느 정도는 또 다시 기술적 반등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5만원
같은 뭐 내년에 될지 올지 안 올지 내년에는 또 가봐야 알겠으나 역시 올해는 55,000원 밑에서는 역시 저가 매수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금요일장에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나스닥, S&P 500 같은 경우에는 빠졌지만은 소폭 상승했어요. 뭐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이 뭐 상승한 영향으로 좀 보고 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보다 하락폭이 좀 더 깊어가지고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은 좀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IT 섹터 대형주 두 종목으로 출발해봤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어떤 쪽 보세요? 네, 자동차 쪽 보고 있는데요. 자동차 쪽에 뭐 현대차와 관련해가지고는 뭐 좋은 얘기들이 지금 계속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그 유럽 쪽에서의 지금 이제 판매량이 좀 늘고 있고 영국에서는 지금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면서 지금 외국차 중에서 이제 2위 판매 뭐 기록을 또 세웠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자동차와 관련해 가지고 수요는 일단 뭐 아직까지도 굉장히 탄탄하고 만들면은 뭐 팔리고 지금 뭐 예약을 하려면은 대기가 지금 1년 이상 가는 건 아직까지도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법안이 이 보조금을 주냐 안 주느냐가 구매자들의 어떤 선택에 있어 가지고 영향을 주는 그런 구간은 아니죠. 지금 보조금을 안 주더라도 사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될 만큼 수요가 좀 탄탄합니다. 특히 미국 쪽에서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또 이제 11월 달이 되게 되면은 이제 바이든 중간 선거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우리하고 실제로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IRA에서 소외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협상이 좀 진행될 가능성이 분명히 좀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현재 실적 좋고 그리고 생산 차질이 완화되고 있어서 앞으로 당분간에 실적이 분명히 늘어날 걸로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해가지고는 지금도 계속 긍정적으로 좀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뭐 만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적 상승에 대한 어떤 전망 같은 것들이 뚜렷하다라는 뉴스들이 나와 있고 현대위아도 잘 가고 있고 현대모비스도 뭐 지금 이제 바닥권 그리는 것 같죠. 그래서 다들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요. 이제는 3분기 실적 시즌이 오게 되면은 분명히 자동차 쪽과 관련해가지고 부품주들의 어떤 실적이 좀 늘었다는 얘기들은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쪽으로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높고 특히 미국 쪽에 공장이 있는 이제 화신이라든가 뭐 SL 이런 종목들 모멘텀까지 안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타이밍이다 보입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 쪽 봤습니다. 최현재 전문가님. 네, 폐배터리 보고 있는데요. 금요일 날에 폐배터리 주들이 좀 많이 좀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코스모학 같은 경우도 많이 빠지고 성일하이텍, 세비캠 많이 빠지는데 오늘 지금 반등이 기술적 반등 좀 나오고 있어요. 코스모학 지금 한 강보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성일하이텍은 한 2% 가까이 상승, 세비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강보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주가 조정이 조금 이제 뭐 코스모하고 성일하이텍이 조금 나오고 있는 과정으로 좀 보고 있어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뭐 성일하이텍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요. 11선하고 21선 여기까지는 뭐 어느 정도 좀 하락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11선이 15만 원이고 21선이 지금 오늘자로 지금 13만 한 2천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오늘 뭐 오전에 기술적 반등 조금 나온다고 뭐 여기서 뭐 추가 따라 붙기보다는 지금 오후장도 있으니까 아니면 내일도 있고 조금 원하는 가격대까지 조금 내려오기를 기다렸다가 폐배터리 뭐 금방 안 식을 걸로 보고 있어요. 많이 올랐지만은 다시 정고점 테스트 한번 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역시 지금 분할 매수 관점은 좀 더 빠지면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분들은 관심 가주셨던 분들 기회가 조만간 온다 이렇게 의견 주시네요. 신기수 전문가님. 네, 오늘 그 엔터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가 오늘 이제 5% 정도 오르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론조사 뭐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아요. BTS의 대체 복무에 찬성하는 쪽이 59.8% 그러니까 한 60% 정도가 되고 반대하는 쪽 그냥 군대 가야 된다는 쪽이 38.5%로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젊은 세대들은 뭐 군대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뭐 이런 조사 결과 나와 있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제 바닥을 좀 잡는 거는 같고요. 네, 만약에 이제 뭐 BTS가 실제로 이제 대체 복무가 가능해진다면은 그 결론이 난다면은 하이브 주가는 오르겠지만 이제 사실 이제 제가 그동안에 꾸준히 이제 하이브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동안에 하이브의 주가에 미친 BTS의 영향력이 컸던 만큼 BTS의 활동 중지가
하이브의 주가에 미치는 이제 역 영향도 상당히 이제 클 수밖에 없어서 매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었는데 어쨌든 좀 여러 가지 건으로 이제 좀 반등이 나온다 할지라도 저는 하이브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매력이 떨어지는 이런 이제 매력 순위를 좀 이제 밑으로 좀 둘 수밖에 없고요. JYP 엔터는 지금 시세가 시장 대비해 가지고 지금 죽지를 않고 있죠. 계속해서 좀 강한 형태고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이제 뭔가 좀 노이즈 없이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경영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잘 이끌어가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2% 오르고 있고 YG 엔터도 지금 블랙핑크가 그 앨범 내면서 오히려 재료 노출성을 좀 빠져 있는데 또 앨범은 잘 팔릴 걸로 보기 때문에 또 이제 반등이 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SM도 이제는 여러 가지 그 주가를 누르고 있던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된 부분이 있고 변동성이 지난 금요일날 컸었는데 지금 보면 오늘 상당히 좀 견조한 편이에요. 이 정도면은 오늘도 단봉에 양봉을 지금 내고 있는데 그래서 엔터 3사 여전히 하반기 때 이번 시장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먼저 반등이 나올 만한 이제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엔터 쪽은 계속 관심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네, 엔터 꾸준히 관심 가져보자 이렇게 의견 주시네요. 최현주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봐주실까요? 네. 애플페이 관련주 좀 보고 있습니다. 한국정보통신 지금 한 1% 정도 상승하고 있고 KG 이니시스도 지금 한 2%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데 애플페이는 결국에는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고 본다면 관련 업체들은 역시 벤 업체들인데 수혜주들은 한국정보통신하고 KG 이니시스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실적 개선은 만약에 되면 바로 일어날 것으로는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3분기는 이미 끝났고 이제 만약에 빠르면 4분기서부터 되면은 4분기 실적서부터 바로 좋아지지 않을까. 주가 지금 지금 KG 이니시스는 횡보, 한국정보통신은 급등 후에 지금 약간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같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역시 두 업체 계속적으로 조금 관심 가져도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이 바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이 특징을 짚어주셨는데요. 최현주 전문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형 IT주를 출발로 해서 폐배터리 그리고 애플페이 이렇게 근래 들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새로운 종목 테마에 대해서도 봤습니다. 신기수 전문가 원달러 환율 상승에 또 자동차주도 관심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엔터 섹터 흐름 짚어봤습니다. 10분의 승부사 마무리 짓겠습니다. 현재 양 지수는 결국에는 동시에 구간대는 버티는 것 정도였고 하락으로 방향이 조금씩 잡힙니다. 코스피가 0.3% 밀리고요. 코스닥이 0.6% 정도 빠르게 낙폭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시장이 다시 좀 흔들리면은 원자재 쪽 아니면 기존에 좀 주도 역할을 해줬던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전 이런 종목군들 쪽에 좀 더 관심이 가는데요. 방산이 시동을 겁니다. 오늘 시장 대비 방산이 확실히 좀 두드러진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분위기를 잡아주는 종목은 한국항공우주, 폴란드와의 수주 조금 더 구체화되는 앞서서는 이렇게 구두 계약이었다면 이제 슬슬 규모와 그 구체적인 안들이 하나둘씩 나오는데요. 폴란드 군비청과 4조 2,081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나왔습니다. FA50 이 부분 공급 계약을 하게 되고요. 현재 주가가 4%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퍼스테, LIG 넥스원 이쪽 다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120일 이동평균선까지 밀리면서 방산 섹터가 이 기존의 주도 섹터 태조 이방원에서 탈락을 하느냐 마느냐 설왕설래했는데 과연 오늘의 반등 의미가 있을 것인지 신규수 전문가님 오늘 방산 섹터의 흐름 어떻게 보세요? 방산 섹터는 이제 뉴스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런 뉴스 흐름을 타고 이제 반등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방산 섹터는 그동안에 이제 성장성과 관련된 쪽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실제로 이제 작은 종목보다는 좀 대형주들 위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방산 섹터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관점이 실질적인 실적주로 지금 보는 거죠. 실적이 좀 동반이 아직 안 되거나 또는 가시권에 없는 종목들보다는 실적이 동반되는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주 소식들이 실제로 들리는 그런 종목들 쪽으로 매가 이제 들어오면서 올라왔는데 보통 이제 이런 그 성장주들이 성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한번 올랐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동안 좀 가격 조정을 좀 받으면서 실제로 그런 실적 성장이 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기간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 로템이나 한국 항공우주나 LIG 넥스원이나 요즘에 조정받고 있는데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반등이 나오지만 신고가를 다시 내고 위로 간다기보다는 이제는 박스권 흐름으로 좀 접어드는 구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앞으로 한참 동안은 아마 이 네 종목과 관련해 가지고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항공우주, LIG 넥스원 박스권 매매가 계속해서 가능한 구간이다. 하지만 이제 고가권 부분까지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그럼 오히려 좀 매도 포지션을 좀 취하는 게 좀 유리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호재 나왔지만은 재료 노출은 됐고 박스권 매매를 하자 의견 주시네요. 다음은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이 기존의 주도주 섹터 내에서 좀 더 보겠습니다. 조선 한번 볼까요? 조선이 이 5개 섹터 가운데서 가장 먼저 좀 흔들렸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오르는 건 아닌데 현대중공업이 유난히 강합니다. 현재 3%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 대우조선해양도 한국조선해양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이 강보합권 정도,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도 별로 안 밀립니다. 지금 한두 고가 정도만 만회를 해주면은 상승 전환이 될 만한 시장 대비로는 선방해주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고요. 기자재 쪽 보겠습니다. 이쪽은 아직까지는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대체로 파란불이 들어와 있기는 한데 최현주 전문가님, 조선 섹터의 흐름 단기에 좀 약했었는데요. 기운을 차리게 될까요? 오늘 현대중공업이 유난히 강한 이유도 좀 궁금하고요. 네, 뭐 현대중공업이 오늘 뭐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이런 것보다 유난히 강한데 지금 뭐 특별히 뉴스를 찾아봤더니 뭐 그런 거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일단은 뭐 그 이유는 추후에 좀 더 잠시 더 찾아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조선주 뭐 계속적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 뭐 수주도 여전히 뭐 지금 뭐 중국이 자꾸 따라온다 그러는데 여전히 뭐 지금 LNG선 같은 경우는 독보적입니다. 뭐 중국 단기간에 그 기술력을 만회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뭐 친환경 쪽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박스권 하단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빠진 부분에서 일단 뭐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살아난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여가지고 지금 가격은 뭐 접근해도 무방하지 않나. 저는 뭐 지금 코스피 지수 오늘 좀 상승했다가 좀 빠지고 있는데 여전히 박스권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많이 빠지면은 2350 살짝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하회할 가능성은 있지만은 지금서부터 분할 매수 구간은 유효하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네, 다음은 이제 테마로 좀 넘어가서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군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유럽에 가 있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서거로 인해서 많은 이 조문객들이 영국을 방문하고 있고요. 이 시점을 또 기점으로 해서 많은 정상들이 만나는 자리도 함께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얘기가 빠질 수는 없겠죠. 지난주 후반이었습니다. IMF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기금 프로그램 본격적으로 가동을 추진한다라는 내용의 한 차례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현재 데모가 10%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현대 에버다임입니다. 이 종목도 6%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대체적으로 이 재건 관련된 종목군들 다스코도 한번 볼게요. 다스코도 1.8%, 코드네이처도 관련주인데 21% 급등 나오네요. 현대코퍼레이션이라든지 대부분 관련주들은 시장 대비 확실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우크라이나 쪽에서 하르키우 지역을 다시금 좀 탈환을 했었는데 이것이 전쟁의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상당히 섞여 있는 상황인데요. 신규수 전문가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트레이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뭐 단기로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과 관련해 가지고 뭐 이제 기사를 보면은 중국의 뭐 시진핑이라든가 또 인도의 이제 모디 총리라든가 푸틴한테 지금 전쟁할 때냐 이러고 이제 그동안에 보이던 전쟁과 관련된 어떤 이제 약간 좀 우호적인 입장을 철회를 하고 전쟁에 대해서는 살짝 좀 이제 약간 반대하는 어떤 제스처를 취했는데 푸틴은 이제 그러니까 또 오히려 좀 반발을 하면서 협상을 우리가 하자고 그랬는데 오히려 우크라이나 쪽에서 거절을 했다 뭐 이러면서 오히려 더 강한 어떤 태세를 취할 듯한 그런 언급을 했고 미국 쪽에서 분석하기로 지금 이제 푸틴이 수세에 몰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강한 어떤 그런 이제 전략을 좀 취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전망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이 되려면 일단 우크라이나전이 끝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까? 지금이 그러면 끝날 만한 시점인가? 이런 출구 전략이 지금 가능한가에 대해서 전혀 지금 사실 감을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그런 어떤 이벤트들을 좀 안고서 올라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다면은 오히려 좀 매도 구간으로 봐야 되고요. 뭐 추세 상승이라든가 뭐 방향성을 논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이른 시점이다. 그 아모나 뭐 코드네이처나 이렇게 보면, 특히 아모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한번 올랐다가 지금 대반등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기술적으로는 분명히 좀 매도 구간으로 보이고, 코드네이처 새롭게 올라오고 있긴 한데 그렇게 뭐 시세 연속성을 바랄 건 아니다. 단기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 움직이는 종목 가운데서 개별적인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성을 가지고 오름세를 나타내는 종목군들도 대체적으로 곡물 한번 오늘 보겠습니다. 곡물 쪽에서 근래 뭐 시장 대비로 나온 종목군들이 많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대만은 우리가 보호를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재차 미중 갈등이 부각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 제재 목록에 중국과 러시아의 인사들을 대거 포함했다라는 내용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곡물 가격은 사실 그다지 움직임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원자재 시장에서요,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이 나오는데, 고려산업이 6%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곡물 쪽으로 이지바이오 현재는 한 8% 정도의 강한 상승 움직임을 띠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움직인 종목군들, 뭐 미래생명자원도 6%가량 급등하는 모습을 띠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음식과 관련된 종목군들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또 미중 갈등하면 히토류가 바로 떠오르실 텐데요. 유니온 보겠습니다. 2.6% 정도의 상승권 내 움직임, 유니온 머티리얼, 이 종목도 플러스권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4% 가깝게 오름세를 나타내네요. 최현재 전문가님, 현재 상황이 또 조금씩 글로벌 정세가 바뀝니다. 이런 부분들은 투자자분들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지금 단기적인 뉴스에 지금 매수가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뭐 곡물 관련주는 뭐 이지바이오, 미래생명자원, 고려산업 모두 한 6에서 한 8% 정도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역시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대만을 뭐 침공한 것도 아니고, 저는 역시 이런 단기적인 뉴스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지금 뭐 이게 뭐 엄청난 호재로 인식해가지고 뭐 계속 갈 상황도 아닌 것 같고, 뭐 지금 결국에는 뭐 중국이 대만 침공이 뭐 언제 할지도 모르는 거고, 뭐 안 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더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역시 뭐 개인적으로는 봤을 때는 오전에 이렇게 단기적인 뉴스는 뭐 단기적으로 매수, 단기적으로 매도,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대화제약이 지난주 금요일에도 막판에 급등을 하면서 양봉이 정말 길게 나왔거든요. 25% 정도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연속적으로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정적 VI가 발동이 돼서 한 19%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암치료제 중국에서 신약 허가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지난 14일에 나오면서 그날 거의 상한가를 갔었죠. 그랬다가 하루 쉬었다가 그 이후에 연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화제약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고, 또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일신바이오도 한 5% 정도긴 한데, 이 종목이 거래가 재개되고 나서 아직은 투자 환기 종목이어서 이 부분은 좀 감안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섹터 희비가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 추가 상장 이후에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약바이오 하락 모멘텀은 여전히 이어지는데요. 신규수 전문가님, 어떻게 옥시석을 가려볼까요?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는 뭐 대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렇게 개별적으로 지난번에 이제 박셀도 그렇고 대화제약도 그렇고 이제 뭔가 이렇게 하나 붙으면은 이제 요즘에 제약바이오 쪽을 이제 끌어올리는 부분들이 이제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종목은 이런 호재성 뉴스가 나와도 시세가 좀 잠잠하고, 어떤 종목은 또 이렇게 대화제약처럼 이렇게 또 시세를 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이제 투자를 좀 어렵게 하는 부분인 거는 이제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에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어떤 임상과 또는 이제 신청과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한 전망 같은 것들을 사실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대화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최초로 위암치료제 신약 허가 신청,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세계 최초라는 부분, 또 이제 위암 시장이라는 게 상당히 좀 넓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좀 이제 뭐 시세를 좀 더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상의 어떤 모멘텀이 과연 어느 정도 강도를 지니고 있느냐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대화제약도 이제는 오늘 이 정도 오르게 되면은 지금 얼마 정도 7,000원에서부터 저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2배 좀 못되게 지금 올라오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시세가 났으면은 이제는 시세가 좀 많이 좀 올라왔다 좀 봐야 되겠고, 박셀 같은 경우에도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좀 이제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급하게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늘 감안을 해두셔야 되겠고, 업력이 좀 더 탄탄하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어떤 알려진 그리고 내용상으로 상당히 증권사들이 여러 군데에서 좀 커버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마지막으로 실내 마스크 해지와 관련된 기대감, 이에 따라 움직이는 화장품주들 보겠습니다. 앞서서 안 한다고, 그러니까 6개월 정도 더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사실보다 그럼 6개월 이후에는 풀리겠네라는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석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원장이 이와 관련해서 코로나19가 독감과 같은 질환이 될 날이 얼마 머지 않았다. 추가 전략을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죠. 게다가 다른 국가들도 대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는 국가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데 착안해서 시장은 이미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색조하고 로드샵 쪽이 좀 강하네요. 이츠한번 11%, 12% 급등 나오고요. 코리아나 7%, 클리오 6%, 한국 화장품, 토니모리, AVCNC 순으로 상승 탄력 받고 있습니다. 아모레 보겠습니다. 아모레 퍼시픽도 실적 부진해서 그동안 많이 밀렸는데 아모레는 아직도 상승불이 안 들어오네요. 아모레 퍼시픽이 지금 2% 정도의 약세권 내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모레 G도 약세 흐름이어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화장품주들이 좀 더 탄력적인 상황입니다. 최현재 전문가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얼마 전에 이제 뭐 저번 주에는 안 한다 그랬는데 조금 이제 기조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환자 수도 12월, 그러니까 올 겨울에는 그렇게 많이 안 생길 것이라는 지금 예측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가지고 지금 기조가 조금 변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실내 마스크는 결국에는 조만간에 해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뉴스가 나오는 거를 보면 그래요. 그렇게 본다면은 뭐 아모레 퍼시픽, LG생활건강 이 기초 화장품 쪽보다는 역시 색조 화장품, 위치한벌, 클리오, 토니모리 이쪽이 오늘 강세인데요. 저번 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색조 화장품 쪽은 이 단기적으로 이 이슈를 가지고 상승하는 것은 당연히 맞다고 보고 있고, 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홀딩 하시고, 저번 주에도 이제 얘기했는데 아모레 퍼시픽, LG생활건강은 지금 단기적으로 뭐 어느 정도 바닥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뭐 그냥 그 정도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반등이 나오더라도 역시 기술적 반등에 그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를 하는 것은 뭐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가격에서는 뭐 굳이 파는 것보다는 일단 좀 보유하면서 뭐 중국 시장 점유율 이런 것도 좀 봐야 하고, 전체적인 아모레 퍼시픽은 지금 구조조정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고, 지금 거의 구조조정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는데, 구조조정이 어떻게 주가에 미칠 영향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 개선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뭐 단기적으로는 색조 화장품 쪽에 접근이 무방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모레 퍼시픽, LG생활건강 많이 빠졌지만은 큰 폭의 상승보다는 역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비중을 올라오면은 줄이고 빠지면은 조금 이제 뭐 홀딩하고 뭐 그런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다만 추세적 상승은 아니고 기술적 반등 정도다라고 보시네요. 단기에는 관심 가능하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장 마치고 나서요, 오후 5시입니다.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하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후 5시에 FOMC 이후에 매수 신호 디테일은 이것이라는 주제로 진행합니다. 이 시간에 또 많은 정보가 담겨 있을 예정이니까요.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초반 움직이는 종목군들 체크해봤습니다.